네, 이번에는 트레이32를 또 잘 알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좀 다른 관점으로 제 생각을 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 개발자분들과 네트워킹을 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UART 콘솔로만 충분히 디버깅할 수가 있다. 트레이32는 불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 중에 보면은 이와 같은 대기업 1차 팬더 혹은 이 칩셋 업체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을 말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UART로만 충분히 디버깅할 수가 있는지 혹은 트레이32를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상황별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베디드 개발을 하거나 혹은 뭐 칩셋을 개발하거나 혹은 다양한 그 RTOS를 개발을 할 때 보면은 자, 부트로더에서 크래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트로더에서 크래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실 UART로만으로 디버깅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익셉션이 난다거나 부팅하는 도중에 부트로더에 리셋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문제로 인해서 부트로더에서 크래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부팅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부트로더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크래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팅 과정의 내용은요, 사실 그 특정 칩셋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뭐 여러 어떤 MCU가 부팅을 하는 과정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전원을 처음 인가하면 가장 먼저 실행이 되는 그 부트로더가 이제 부트롬, 온칩 부트로더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온칩 부트로더가 실행이 된 다음에 이제 퍼스트 부트로더가 실행이 됩니다. 그럼 퍼스트 부트로더의 역할은요, 그 기본적인 하드웨어 유닛을 초기화를 한 다음에 세컨드 부트로더를 로딩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세컨드 부트로더 같은 경우는 또 기본적인 하드웨어 유닛을 초기화한 다음에 RTOS 이미지를 로딩해서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많은 그 인베디드 혹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분들은 부트로더를 디버깅 할 때 UART 콘솔로 디버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트로더가 실행하는 과정에서 크래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트로더에서 크래시가 발생하게 되면은 UART 콘솔로만 디버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트로더에서 트레이31을 붙여서 디버깅을 해야지 그 문제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자, RTOS를 디버깅할 때 와치독 리셋이라든가 뭐 락업이 걸린다든가 혹은 갑자기 리셋이 발생하는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도 UART 콘솔로 디버깅할 수가 있을까요? 이와 같은 상황을 여러분이 만나시게 되면요. UART 콘솔 로고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UART 콘솔에서 로고가 이렇게 출력이 되다가 로고가 딱 끊기고 그냥 보드가 리셋이 되게 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제품 개발 과정에서 이런 버그가 검출될 수 있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브링업 단계, 드라이버, 구현 단계, 이제 버그를 수정하는 단계, 그리고 양산성 단계, 사후 관리 단계로 나누는데요. 이 단계가 버그 픽스 단계가 일반적으로 개발이 마무리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버그 픽스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스펙, 새로운 RTOS, 새로운 MCU를 적용할 때 문제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와시적 리셋이라든가 프리즈 락업, 서든 리셋, 갑자기 리셋이 되는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UART 콘솔로는 절대 이와 같은 문제를 디버깅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트레이31을 반드시 잘 아셔야지 이와 같은 문제를 잘 디버깅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 보면은 보드가 벽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USB를 연결을 하거나 어떤 뭐 파워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이머전시 다운로드 기능을 사용해서 그 보드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은 MCU에서 지원하는 그 다운로드 툴로도 이런 그 보드가 벽돌이 됐을 때 이를 리커버리, 다시 동작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트레이 31을 활용해야지 이런 그 벽돌로 된 보드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UART로만 충분히 디버깅 할 수도 있다. 트레이 32는 불필요하다. 사실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주장이 맞다라고 한다면 자, 아래와 같은 조건이라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나는 새로운 스펙을 구현을 해야 되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라 이전에 사용했던 RTOS를 그대로 받아서 포팅하는 업무만 해왔다. 난이도가 높지 않은 프로젝트만 한 경우에는요, 사실 UART로만 충분히 디버깅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난이도가 높지 않은 프로젝트를 하거나 기존에 사용됐던 RTOS를 그대로 사용한다거나 MCU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서도요,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RTOS 디버깅을 할 때도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트로드에서 크래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품 개발을 할 때마다 이제 하드웨어 레벨을 봤을 때 회로도를 100% 똑같이 가져가지 않거든요. 그럼 하드웨어가 회로도가 바뀐다거나 새로운 페리페럴이 추가가 된다거나 뭐 배터리가 바뀐다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은 결국에 우리가 MCU 개발자로서 디버깅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자, 이와 같은 이슈를 잘 해결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트레이 32 디버깅, 트레이 32 프로그램을 잘 써서 트레이 32 디버깅을 잘 해야지 이와 같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다양한 그 논거를 바탕으로 해서 트레이 32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들으셨으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의심하지 마시고 트레이 32에 대해서 계속 학습하는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트레이 32를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 같이 알아봤습니다.